지금 이 얘기는 제가 준비한 얘기. 여러분들 좀 언론적인 얘기였다면 여러분이 이제 직접 얘기를 하면서 나머지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네. 일단은 저는 소개를 먼저 편하게. 네, 앉아서 해도 되고 편하게 말해도 되고. 저는 일단은 한림대 재학생이자 사회복지학과 1학번 김소임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학생으로 강연을 신청한 게 아니라 작년에 또 등단을 하고 올해 출간을 앞두고 있어서 뭐랄까 가수 연습생이 탑 가수를 보는 느낌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좀 많이 했는데 일단 도서 출간으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와 내면을 조금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나라는 사람을 알리기 위해서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 싶어서 질문 드려봅니다. 어떻게 해야지 나라는 사람을 좀 더 알 수 있을지? 나를 좀 더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고 또 출간 직후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제가 닮아갈 수 있을까? 이름도 비슷해요 저희. 맞아요. 이거는 진짜 약간 출판 쪽에 지금 질문을 주셨어요. 출판 쪽에 좀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출판, 여러분들은 뭐, 딴 얘기긴 하지만, 출판 트렌드들은 계속 바뀌고 있고, 뭐라 해야 되지? 홍보 마케팅도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요즘에 마케팅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댓글 부대들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정말 이제 다 후기 같은 거 이제 가짜로 쓰셔서 막 이런 분들도 있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도 작가로서 계속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한테 내 책을 보여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어떻게 해야지 이 책이 많은 분들이 안다, 마케팅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뭐 SNS나 뭐 이렇게 있긴 하겠지만 저는 사실은 그냥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이 들 때면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최대한 좋은 컨텐츠를 쓰자.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좋은 마케팅 그리고 막 이런 거 저런 게 있어요. 있기는 하지만 제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제 책이 일본에서 판매가 많이 됐었어요. 근데 맨 처음에 알려진 게 그 BTS의 정국분이 이제 뭐 이렇게 그냥 카메라에 찍었는데 이렇게 책이 요만큼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한국에서는 그걸 마케팅으로 제가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서 안 했는데 일본에서는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알 수가 없죠. 제가 이 책은 BTS 정국이 있게 만들겠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마케팅이나 이런 거는 작가 입장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출판사가 해주시는 부분도 있고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가 고민들이 있을 때는 항상 이 친구의 말이긴 하지만 우리 후배 작가님의 말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도 만약에 고민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잘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마케팅을 하고 이걸 어떤 사람들이 읽어줘서 어떻게 운이 맞아가지고 어떻게 책이 빵 하고 되겠다.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좋은 책을 쓰는 거구나. 그리고 이 책이 대중들한테 갔을 때 어떻게 해야지 제일 사랑받고 주목받을 수 있을까? 그걸 계속 출판 트렌드나 아니면 이제 그 제목 같은 거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구성 같은 것도 그렇고.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몫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저는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긴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내가 최대한 좋은 작품을 쓰는 거를 목표로 해서 계속 앞으로도 좋은 글을 썼으면 좋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니, 편하게 마음대로. 저는 언어심리학과 1학번 정지민이라고 하고요. 작가님께서 30쯤 됐을 때 글을 쓰기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그 전에 이제 글을 쓰긴 했는데 그땐 취미였고
30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가 직업으로 한번 써보자 이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네. 저도 글을 조금 쓰고 싶어서 인스타에 글을 요즘에 아무래도 그냥 인스타에서 많이들 글을 쓰잖아요. 그렇게 쓰고 있는데 이게 도움이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매일 쓰지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작가님이 이제 글을 쓰기 위해 취미로 쓰셨다고 했지만 그 과정 중에 어떤 게 제일 도움이 됐는지 뭐 다른 책을 읽어서 그 모방하는 게 그 도움이 됐는지 이런 방법이 궁금해요. 일단은 저도 맨 처음에 글을 쓸 때는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번 대입을 한번 시켜보세요. 맨 처음에는 기존에 나온 베스트셀러들을 보면서 이런 책을 써야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베스트셀러였던 책들을 참고를 많이 했었어요. 그 전에 책들은 레퍼런스로 이제 생각을 한 것도 있고요. 근데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를 쓸 때쯤에는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시장에 이런 걸 참고하고 그런 걸 하긴 했지만 진짜 제 보이스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진짜 내 이야기, 이거는 내 컨텐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사람들이 이걸 읽을까? 뭐 이런 생각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비슷한 고민일 것 같아요. 비슷한 고민이고 작가로서도 이걸 고민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내가 요즘에 어떤 게 유행하고 요즘에 SNS에서 이게 잘 되고 요즘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되게 자극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사람들이 좀 조회수가 나고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게 오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SNS에서 내가 막 이 SNS 채널을 되게 이제 키워놔. 근데 이게 주기가 굉장히 빨라서 이게 또 몇 년 있으면 사그라들고 뭐 이런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SNS의 어떤 작가분들이 진짜 저보다 팔로워 훨씬 더 저는 SNS 거의 안 하거든요. 한 1년 전에 올렸어요. 근데 SNS 같은 거 정말 막 팔로워 엄청 많으신 분들이 책을 낸다고 해서 그분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뭐 출판 쪽에 갑자기 이런 얘기들 저희 무슨 출판 이런 대담에 와서 할 법한 얘기기는 한데 저는 이제 출판 이제 계시는 분들이랑 마케팅 얘기들도 막 하고 이러다 보면 저는 결국은 콘텐츠의 힘이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맨날 똑같은 게시물을 올리면서 막 진짜 어그로 같이 이제 끌고 막 이렇게 광고 아닌 척해서 광고 다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제가 오랫동안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어떤 이 일을 계속 애정하면서 오랫동안 하려고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좋은 콘텐츠를 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이런 질문들 비슷한 질문들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분야가 따르더라도 이렇게 해서 요즘에 뭐 낚시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많은데 저도 이렇게 해야 될까요?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비슷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어떤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무슨 약간 코칭 같은 거를 하는 걸 몇 번 해서 그걸로 이제 수익이 났어요. 근데 이분의 멘토라는 분이 있어요. 이게 녹화하기엔 되게 쑥스러운 얘기인데 이분의 멘토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의 멘토라는 분이 마케팅 기법이라고 이 친구한테 이제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냐면 이 친구한테 이제 마케팅 카피 같은 거 이렇게 써야 된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써주신대요. 근데 뭐 이런 식이에요. 대기업 부장의 뭐 시급의 3배 버는 뭐 무슨 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기업 부장이 연봉 1억을 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딱 보면 이 사람이 한 3억 버나? 라는 생각이 바로 들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온 계산이냐면 대기업 부장이 1억을 벌면 뭐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한 7, 800 그리고 뭐 하루에 계산하면은 한 20 얼마 그리고 시간을 하면은 한 3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 대기업 부장님의 시급이 한 3만 원 정도 된다라고 제가 얼추 계산을 해봤어요, 또. 근데 이 친구가 일주일에 그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 빼고 순수 수업 시간이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돼요. 그래서 하루에 한 10만 원을 벌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그래서 뭐 그걸 수업 몇 개를 해서 한 달에 한 120만 원 정도를 벌었어요. 100만 원대를 벌었어요. 근데 나는 시급이 10만 원인 거죠. 10만 원을 해서 이 강좌를 해서 1시간에 10만 원을 번 거예요. 그러면은 내 시급은 10만 원이니까 난 부장의 시급의 3배야.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광고들이 거의 이런 식이 엄청 많아요. 제가 근데 그럼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배우면 내가 부장의 3배를 벌려나? 라고 생각을 하면 실제 이 친구가 버는 돈은 1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니까 실제로 이게 다르죠. 그러면 이렇게라도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친구하고 얘기를 해보면 본인이 얘기한 거랑 자기의 실제 모습이랑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거를 되게 불편해하고 어딘가 약간 자신이 없어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멘토라는 분도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요. 실제 사람은 굉장히 이제 하여튼 위축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직접 만나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의 자기 정신 건강으로 봤을 때 이 괴리가 없을수록 건강하다. 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모습이랑 실제 나랑 차이가 많을수록 이거는 점점점 마음의 어느 부분에서는 병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정말 현혹하고 막 이런 마케팅 이런 게 정말 많은데 저는 이렇게 너무 꾸미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거에 이렇게 하면은 좀 어떻게 사람들을 후킹할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식으로 하거나 그렇게 해서 그 단기간으로는 어떤 이익이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이 사람의 삶이 과연 행복할까? 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유혹 많은 시기에 살고 계세요. 그 유혹들에서 여러분의 정말 나는 이런 좋은 글을 한번 써보고 싶어.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걸 사람들한테 최대한 잘 알려주는 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마케팅은 그거의 부수적인 것들. 이걸 어떻게 하지 사람들한테 잘 전달할까? 이건 영리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의 꿈을 키워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강의랑 되게 닿아 있는 얘기이기도 하고 또 중요시하라니까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질문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나를 지키고 싶고 갈등이 싫어서 저는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고 멀어지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 현명한 선택일까요? 더 좋은 선택지는 없을까요? 오늘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는 인간관계에 대한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이런 것도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 질문 주셨으니까 얘기를 드릴게요. 이런 고민도 여러분들 많이 하시나요? 인간관계에서 내가 어떤 걸 표현을 했을 때 이게 관계가 나빠질까 봐 말을 못하고 낑낑거리고 이런 경우들 그러니까 내가 아예 그냥 혼자 있겠다. 이런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하여튼 제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내가 어떤 사람한테 감정이 안 좋거나 이런 문제들이 누군가 가까워지면 그런 게 생길 수밖에 없죠. 그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근데 저는 그걸 안 참고 말하는 사람을 되게 약간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그분들도 그 마음에 이런 분노 같은 게 쌓이면 어쨌거나 이걸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 관계를 끊는 게 일단은 내가 평화적으로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수동 공격이라고 해서 내 안에 쌓여있는 거를 어쨌거나 상대한테 공격을 하게 돼요. 그 압력밥솥처럼 내가 압력이 계속 꽉꽉 차면 내 마음도 썩고요. 관계도 안 좋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지 이게 좀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표현을 하냐 안 하냐 이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고민은 뭐여야 되냐면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어떤 친구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 야, 너 말 다 했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막 약간 좀 기분이 안 좋게 공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제가 또 이렇게 말을 되게 툭툭 했을 때가 있었어요. 아니면 말을 못 하거나. 근데 제가 진짜 말해야 되는 그 시점이 오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지금 너무 당황했어. 아니면 내가 좀 서운해. 이렇게라도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 지금 기분 너무 나쁘거든?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나 지금 너무 친구한테 서운한 게 있어. 그러면은 너 진짜 뭐야? 너 이제 너랑 인연 끊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나 지금 기분 너무 나쁘거든. 너 왜 그따위로 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너무 무섭죠. 그게 아니라 내가 좀 사실 이래서 좀 서운한데 아니면 내가 좀 너무 당황했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들을 저도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이거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될 시기예요. 인간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말을 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말하냐. 어떻게 해야지 상대방한테 말을 매끄럽게 전하고 상대방한테 좀 최선을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최대한 노력해서 전달하는 게 나의 목. 그리고 그 상대가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누구 목? 상대 목. 그래서 서로 각자의 몫을 잘 할 수 있어야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표현을 못 하겠으니까 그냥 관계에 도망칠래.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그거는 약간 어쩔 수 없이 외롭겠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보다는 건강하게 관계를 맺는 걸 더 추천을 하고요. 제가 그리고 하나 팁을 주자면 제가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도 썼는데 그런 경우 있죠. 막 되게 어떻게 좀 표현 잘 못하고 그리고 근데 이제 기분이 좀 안 좋거나 무례한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질문을 옛날에 받았었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아시는 어떤 편집자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그 작가님이 막 자기한테 이분도 성인의 30대고 막 이러는데 막 반말로 막 얘기를 하면서 막 지시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싶은데 옆에 있는 팀장님도 다 네, 다 이러고 계시니까 자기가 말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 저한테 하셨거든요. 그럴 때 정말 좋은 팁이 뭐냐면 놀라기예요. 어떻게 하냐면 너 여보 이렇게 해. 네?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네? 이렇게 살짝 놀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가 막 막말을 했어. 그러면 친구한테 뭐라고 해야겠어요? 이렇게 약간 놀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상대가 되게 그냥 대놓고 뭐 어떻게 나쁜 사람이 아닌 이상 네? 막 이런 식으로 약간 하면 그 상대방도 내가 뭔가 말을 좀 잘못했나? 내가 지금 반말을 해서 이러나? 내가 좀 말이 좀 심했나? 이런 시그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는 공놀이 같은 거예요. 근데 한쪽은 공을 막 던지는데 나는 공을 안 던지고 맞기만 해. 그럼 이때부터는 놀이가 아니라 폭력이죠. 내가 피해자고 얘가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은 어떻게 보면 가해자가 될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나도 공을 상대한테 던질 수 있어야 둘 사이가 놀이가 되고 즐거운 관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례한 상대를 만나거나 아니면 좀 당황했을 때는 그때 약간 이렇게 놀라기 이 정도라도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시그널을 보이고 그러면서 더 내가 잘 소통하고 말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익혀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 작가님께서 무뎌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무뎌져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욕심이나 목표가 좀 이루기 힘들어질 때가 생기면 그것도 포기해야 되는 건가요? 괴리 간극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무뎌져야 된다는 게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약간 무뎌지게 해야 되냐라고 질문하신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제가 20대 후반에 제가 되게 나는 이제 실패자가 된 기분이야 이런 거 느꼈다고 했잖아요. 그쵸 여러분? 근데 제가 그래서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이런 생각들을 맨날 누워서 했었어요. 근데 그 순간들에 제가 어쨌거나 버텨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책도 쓰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럼 그때 왜 내가 어떻게 그 순간에 버텼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참 하다가 문득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나도 열심히 한다고 했어 막 이러면서 막 저에 대해서 어떤 대변 같은 것들을 하면서 아니 나도 할 만큼 했고 내가 그렇게 못나지 않았고 나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어 막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순간들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는데 그 순간들에 제가 더 망하지 않고 어쨌거나 인생을 살아올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저를 비난해서가 아니라 그 순간들에 저를 비난하지 않고
저한테 용기를 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비난의 동력으로 동기부여를 하신 분들은 계속 진짜 정말 막 제 주변에 보면 의사인 친구도 있고 막 이런 친구들도 계속 자기를 짜요. 막 대기업 다니고 이래도 그럼 도대체 뭘 더 바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냥 늘상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아닌 것 자체를 불안해하는 상황이 오는 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목표를 성취하는 거는 일단 여러분 어떤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떤 목표를 성취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야,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해. 그래야지 너 한다? 라고 얘기하면 이게 이 친구한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야, 너 진짜 잘할 수 있을 거야. 열심히 해봐. 이게 더 도움이 될까요? 우리도 본능적으로 알아요, 다. 근데 자기 자신한테는 이렇게 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조금 너그럽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친구가 얘기했던 게 이런 상황들 뭐였죠? 하여튼 그리고 제가 이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답변 너무 길게 해서 문제긴 한데 그런 게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미국의 어떤 작가인데 그 사람이 테니스를 치러 간 거예요. 테니스를 치러 갔는데 이 예를 들어서 공을 던져서 저기에다가 맞추는 게 목표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테니스를 배우는데 계속 저기를 안 가더래요. 그러니까 그 코치가 저기를 보지 말고 라켓에 이 공이 맞는 지점을 봐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기를 본다고 해서 저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공과 라켓이 부딪히는 걸 정확하게 맞추면 그 결과로 저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은 저기를 맞출 거야. 저기를 맞출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이 공과 라켓이 정확하게 맞았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그게 맞으면 내가 어떤 마음을 품든 저기에 가는 거는 당연한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나를 짜서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성취를 얻게 된 거고요. 그럼 내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내가 할 일이 뭔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보고 그 일을 해내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되게 쪼개서 그걸 봐야 되고요. 그게 설사 안 될 수도 있어요. 설사 안 된다고 해도 제가 얘기했던 대로 그 순간들에 여러분의 인생에 한 번은 그런 시간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 내가 나한테 너그러워져야 된다라는 제 말을 잘 기억해서 여러분들한테 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언젠가부터 타인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 주고받아야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 나름대로는 타인에게 줄 수 있는 게 딱히 없다고 생각이 한번 드니까 새로운 관계나 기존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혹시 작가님께서 이런 경험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뭘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뭔가 도움? 뭐 정보라든가 그게 아니더라도 뭐 감정적으로 뭔가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서로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그 생각 자체에서 저는 이제 주변에 친구들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도 있겠죠? 본인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친구한테 뭔가를 제일 얻는 거는 저는 존재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나한테 이런 친구가 있다. 그게 맞지 않나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친구한테 뭔가를 얻을 수 있어서 이 관계를 한다. 그리고 내도 이 친구한테 줄 수 있는 게 있어서 관계를 했다. 이거부터는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은 부모가 애한테 조건부 애정을 보이는 부모님이 있어요. 애가 잘할 때는 예뻐하고 안 잘할 때는 안 예뻐하고 그럼 애는 애정 결핍이 생겨요. 이 관계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우리 친구는 일단은 내 머릿속에 나는 뭔가 줄 수 있어야지 이게 인간관계다 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는 일단 모르겠어요. 그걸 한번 본인이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라는 그 의문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내가 이런 조건 없이 뭔가 주고받는 거 없이 또 관계를 편안하게 서로의 존재감으로 한다라는 거를 천천히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내가 관계를 누군가한테 맺을 때 늘 불안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 상태한테 조건이 붙은 상대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시기 좋은 거는 내가 일단은 상대를 조건 없이 바라봐 주는 게 첫 번째. 내가 이 상대를 그냥 조건 없이 내가 이 사람한테 뭘 받았고 안 받았고 따지지 말고 그냥 존재감으로 우정을 쌓는 게 일단은 첫 번째고, 그걸 계속 하다 보면 내가 결국 상대를 보는 것처럼 내가 나를 느끼고 그렇게 계속 이 선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만드시면서 내가 존재감으로 우정을 쌓는 그런 시기를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그 노력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 작가님께서 조바심을 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하셨는데, 당장 졸업 후 미래만 생각해도 이렇게 막막하고 불안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비슷한 스펙이나 능력을 가지려고 급급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여유를 가지고 또 나만의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궁금해요. 3학년, 24살입니다. 하여튼 우선은 여러분들이 첫 직업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근데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가장 큰 얘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갖는 직업은 여러분의 첫 번째 직업일 거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첫 번째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 정말 스펙도 쌓고 어쩌고저쩌고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내가 생활비도 벌고 이런 것들도 필요해요. 그리고 하지만 내가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게 되면 또 내가 더 하고 싶은 일이 생기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다른 직업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30대 중반인데 아동문학이라는 걸 써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은 이제 먼저 준비하는 책이 있어서 이걸 먼저 내고, 그리고 나서 그걸 내고 나면 한 3년 정도 준비하면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깜빡했네요. 여러분, 제가 아까 1년 정도 이렇게 목표를 세워가지고 뭐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목표 많이 세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진짜 뭔가를 잘하고 내가 뭔가를 이 일은 이제 좀 알겠다라고 해서 내 삶의 어떤 좀 정말 어떤 기반이 되어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은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학교에 다니니까 기초 교육을 하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년 5년이면 그 정도 시간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마음이 너무 급하니까 내가 당장 3년을 쓸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직장을 가시고 그러시면서 계속 내가 더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내 인생에 뭔가를 계속 하고 싶은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요즘에 작가님들도 보면 달러구트의 꿈백화점 뭐 이런 책도 그렇고 올해 되게 잘 됐던 어떤 소설책들 봐도 직장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직장 다른 거 다니셨다가 뭐 그 과도 완전 별개예요. 그런 분들이 나 소설 쓰고 싶어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틈틈이 이렇게 쓰셔가지고 출간하셔서 작가로 전향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물론 이제 업계는 다 다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30대에도 40대에도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다 보니까 지금은 조바심이 나시고 여러분이 하실 일들을 하시겠지만 이게 나의 첫 번째 직업일 뿐이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을 하시면서 길게 내가 3년, 5년 정도 준비해서 하고 싶은 일들을 저는 찾아보셔도 좋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행을 갔다 왔어요. 제가 자랑하는 것 같아서 SNS에 올리지 못했는데 여행을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여행 갔을 때 자전거가 공원에 갔는데 자전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제가 너무 타고 싶어서 자전거를 빌리러 갔어요. 갔는데 제가 여권이 그때 없어서 못 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전거 너무 타고 싶었는데 나 자전거 진짜 너무 타고 막 이 공원을 누리고 싶었는데 못 타서 너무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권이 없어서 이러면서 막 왔어요. 왔는데 그로부터 한 10분 있다가 비가 막 엄청 오는 거예요. 제가 다행히 그날 우산은 있긴 했었는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아, 내가 이때 자전거를 빌렸으면 자전거 타지도 못하고 돈만 날리고 다시 비 오는데 이 자전거 갖다 주러 가는데 엄청 고생했겠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우리는 내가 뭔가를 원하는 거를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게 안 되면 되게 너무 슬프고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막 회사 가려고도 막 엄청 열심히 준비했던 얘기도 했잖아요. 그때 제가 막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되게 우울했어요. 왜 안 됐을까?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안 돼서 너무 다행이에요. 저 이렇게 맨날 놀고 다니고 엄청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일은 10분 후에 알게 돼요. 아, 이때 아니어서 그래도 다행이구나. 그리고 어떤 일은 5년 후에 알게 되기도 해요. 제가 내가 그때 회사를 안 가서 다행이다. 5년 후에 알게 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삶에 벌어지는 일들이 나는 이게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힘든 일도 있을 테고요. 근데 그때는 이게 안 좋아, 이게 아니어서 싫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들 수 있긴 하겠지만 나중에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결과로 올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잘 모르겠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기는 하겠지만 그 순간들에 일단은 믿고 나아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20대 때는 막 긍정, 열정 이런 얘기 왜 그렇게 많이 하나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 불확실의 시기를 건질 수 있는 거는 그 막연한 긍정, 막연한 희망밖에 없기는 했었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지금 불안하고 힘든 시기들 여러분들 조금은 막연하게 응원해 주시고 막연하게 조금은 더 여러분들 예쁘게 많이 봐주시면서 잘 지나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좋은 결과 있고 좋은 삶 사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